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던 뭐 농마 네, 재건대를 갖고서는 이제 그것도 성감하고는 그 같이 있었던 친구 우연히 또 만나갖고서는 지도 어찌됐든 간에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. 그래갖고서는 어디 갈 데 없으면 그쪽에 가갖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. 그래갖고서는 그 친구 따라와서 이제 들어간 데가 이제 자활굴로 돼갖고 재건대라는 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. 예, 그렇게 됐는데 또 거기서도 또 구타가 심해요. 활동량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하루에 40kg씩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고물 같은 게 널렸잖아요. 막 이렇게 종이도 뭐 박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흔하지도 않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죠 평생을. 그럼 그러다 선생님 그래도 뭐 기본적인 그래도 안정을 찾으신 거는 언제세요? 1990년도에 대전에 가게 됐어요. 일 때문에요. 네. 그것도 재건대 그쪽에 좀 변형이 좀 되어갖고서는 우리 친구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고쳐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장사 쪽으로 이제 머리가 튄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0년도 이렇게 보면은 대전에 보면은 뭐 둔산지구 뭐가 벌판이고 그랬었는데 그 아파트 현장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대전에 가게 된 거죠.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철을 만나게 됐고. 아 거기서. 예, 근데 딱 일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아파트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친구들은 한 30-40명 되는데 또 몰려서 뭐 분당도 일산이고 뭐 부산이고 어디 뭐 신도시 생기는데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기러기처럼 이렇게 현장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. 이제 같이 처가 생겼고 저기 또 애들도 생기고 아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대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.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몸이라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이라는 거는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라는 거 황건성 씨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지가 그래도 좀 멀쩡하고 뭐 무릎 같은 거 실끈거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노가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든 간에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었죠. 그런 와중에 또 혼자서 벌어서는 되지도 않고 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가 이제 거의 보면 처가 이렇게 벌어갖고서는 생활하고 그랬었죠. 사모님이. 예. 아니 사모님이 왜 선생님을 결혼했을까요? 글쎄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.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. 진짜로 사랑하셨나 봐요.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니까 안정을 탁 찾으신 것도 아니고 아직 막 돌아다니시면서 일용직 하시고 그러실 텐데. 예.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시라며요. 예. 근데 왜 선생님을 결혼하셨죠?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. 저 어렸을 때서부터 보면은 인기가 많았어요? 아니요 인기 많았다는 게 아니라 인기 많은 그런 구조도 안 됐었고 그치. 단지 뭐 옛날에는 서울도 그렇고 보면은 주일되고 그러면은 그 스피커를 갖고 잔잔한 그 찬송가 음악 이렇게 막 주일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니까. 그리고 자녀들 손잡고 부부지간에 자녀들 손잡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이 뭐였었냐면은 지금이야 뭐 좀 많이 그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그 좀 저기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들어가면은 참 많이 저게 그 안 좋게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 보면은 존경받고 그런 시대였었걸랑요. 그러는데 이게 꿈이죠. 꿈이니까 가능한 거지.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.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러는데 목사님 딸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만약에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애들한테 그러면 나중에
장차 이렇게 대통령 꿈이 이런 거는 그 정도 나한테는 그 정도의 큰 꿈이었으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꿈이 됐든 뭐든 간에 그 간절하게 맨날 이렇게 바라는 그런 꿈은 아니었어도 한 번씩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꿈은 있었죠. 근데 어떻게 꿈이 목사님 따라오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? 맨날 꿈은 아닌데 그러니까 가끔 꿈이 예, 가끔 꿈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손잡고 자녀 손잡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간생 씨 꿈도 못 꿀 일이지만은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.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그 오빠도 목사님이고 지금 울진에 목사님이고 물론 장인어른은 그 은퇴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그 집안이 다 명절 되면 재미는 없어요. 네. 왜냐면 거기 가면은 다른 데는 뭐 고수도 지치고 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거긴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내가 기껏 가갖고서는 발전시킨 게 윷놀이 각자의 그 집안 그 다만 뭐 큰 체형 작은 체형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그러면은 내가 유일하게 재미있게 발전시킨 게 윷놀이 돈 1,000원씩 걷고 굉장히 타락시키셨네요. 이 정도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재미 좀 잘. 근데 뭐 다들 즐거워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나 지금 그러니까.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을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부진장 반대했죠. 당연히 반대했겠죠, 그렇죠? 네, 반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양심상 그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못하고 한 번은 그 장인어른이랑 이제 오빠랑 이렇게 와갖고서는 데리고 갔걸랑요. 원래 구미 선산 그쪽에 그 장인어른 그쪽에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끌고 가면은 며칠 있으면 또 도망 나왔고 또 오고. 사모님이? 예. 결국 사모님이 너무 저도 지금까지도 불가 사이에 솔직히 외모가 그래. 나는 외모를 보면은요 에피소드지만은 제가 실업자가 된 지 1년 좀 넘었걸랑요. 마지막으로 왜 그때서부터 이제 포기를 했냐면은 기술도 없고 뭐 하고 하니까 유일하게 다 합쳐봤자 막 2년도 안 돼요. 누구한테 어디 그 취직해갖고 붙은 근데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 경비 일자리더라고요 보니까. 고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거기 이력서 쓰면 고등학교 어디 가평구 고등학교 어딘지도 몰라 솔직히. 근데 그런 것까지도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 무식자라 그러면 또 거기도 커트라인이 되게 세요. 이 일반 어디 아파트 경비라 그래도 우습게 보는 게 거기 팩트들이 대단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공무원 해갖고서는 퇴직연금까지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협 농협이 제일 높은 사람이 뭡니까? 크게 말하세요. 뭐라고요? 조합장? 아니 은행장을 뭐라 하여튼 은행장도 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와갖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팩트나 완전히 그냥 스펙서부터 안 되죠. 그러니까 뻥으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할 때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여자분이 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력서랑 갖고 와서 내고 그러는데 나 얼굴 쳤다 보더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. 이건 사실인 그 사실이니까 그러더니 그럼 뭔 소린가 해서 예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다.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비스 그런 업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야 되는데 되게 강해 보이고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했겠죠. 그러면서 첫인상이 어디 많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예 맞아요. 그것 때문에 한때는 많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 컴플렉스다. 근데 난 그건 잊으면 그런 거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은 그건 나 혼자만이 넘어선 거고 주변에는 아직도 외모 지향적이랄까 외모를 많이 저기 하는 것 같다. 그렇지만은 써주신다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.
그건 내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. 그냥 끝날 바에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난 참. 아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셔갖고 그래도 이제 사실은 어려우시죠. 되게 힘들게 사시고 그러신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게 왜 하냐면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. 작년에 사모님하고 이혼하셨어요. 작년에. 근데 그 이혼하신 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팍 이혼한 게 아니고 생활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. 너무.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은 의료보험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명만 빠져도 많이 내려가잖아. 이런 거.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.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사모님 계속 만나시고 다 하시는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,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. 지금의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.